전남 병사 원균을 통제사로 삼았다. 선수 31권 30년 7월 1일 두 번째 기사.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리니 원균과 이었기, 최호가 전사하다. 적이 수군을 습격하여 깨뜨렸다. 통제사 원균이 패하여 죽고 전라수사 이었기, 충청수사 최호 죽었으며 경상우수사 배설은 도망하여 죽음을 면하였다. 당초 원균이 한산도에 도착하여 이순신이 세워놓은 규약을 모조리 변경시키고 형벌의 법도가 없어 군중의 마음이 모두 떠났다. 권율은 원균이 적을 두려워하여 머뭇거린다고 하여 불러 매를 쳤는데 원균이 분한 마음을 품고 가서 마침내 수군을 거느리고 절영도에 이르러 제군을 독려하여 나아가 싸우게 하였다. 적은 아군을 지치게 할 계책으로 아군의 배에 가까이 접근하였다가 문득 피하였다. 밤이 깊어 바람이 심하게 불어서 우리 배가 사방으로 흩어지자 원균은 남은 배를 수습하여 가덕도로 돌아왔는데 사졸들이 갈증이 심하여 다투어 배에서 내려 물을 먹었다. 그러자 적이 갑자기 나와 엄습하니 원균 등이 황급하여 어찌할 줄을 모르고 급히 배를 이끌고 퇴각하여 고성의 추원포에 주둔하였는데 수많은 적선이 몰려와 몇 겹으로 포위하였다. 원균은 크게 놀라 여러 장수와 더불어 힘껏 싸웠으나 대적 해내지 못하고 배설이 먼저 도망하자 아군이 완전히 무너졌다. 이역기와 최호 등은 물에 뛰어들어 죽고 원균은 해 안에 내렸다가 적에게 죽음을 당하고 배설은 도망하여 한산도에 이르렀는데 조정에서 명하여 주륙하였다. 선수 31권 30년 7월 1일 세 번째 기사. 다시 이순신을 통제사로 삼다. 다시 이순신을 기용하여 통제사로 삼았다. 이때에 한산도에 패전보가 이르자 조야가 크게 놀랐다. 상이 비변사의 여러 신하들을 불러 물으니 모두 황공하여 대답할 바를 몰랐는데 경림군 김명환, 병조판서 이항복이 현재의 계책으로는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삼아야만 된다. 하니 상이 따랐다. 선수 31권 30년 9월 1일 세 번째 기사.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적을 격파하여 외장을 죽이다. 통제사 이순신이 진도 벽파정 아래에서 적을 격파하여 외장 마다시를 죽였다. 순신이 진도에 도착해 병선을 수습하여 10여 척을 얻었다. 이때 배를 타고 피난해 있던 연회의 사민들이 순신이 왔다는 말을 듣고는 기뻐하였다. 순신은 길을 나누어 그들을 불러 모아 군대 후면에 있으면서 군사의 형세를 돕도록 했다. 적장 마다시는 수전을 잘한다고 소문난 자인데 200여 척을 거느리고 서해를 범하려고 하여 벽파정 아래에서 접전하게 되었다. 순신은 12척의 배에다 대포를 싣고는 조수를 타고 순료하여 공격하니 적이 패주하였으므로 수군의 명성이 크게 진동하였다. 선수 32권 31년 8월 1일 세 번째 기사. 통제사 이순신이 적병을 강진의 고금도에서 크게 격파하다. 통제사 이순신이 적병을 강진의 고금도에서 크게 격파했다. 순신이 진인과 더불어 연회하려고 하는데 적이 습격하려 한다는 보고를 듣고는 제장으로 하여금 군사를 정돈해 대기하게 하였다. 얼마 후 적선이 크게 이르자 순신은 스스로 수군을 거느리고 적중으로 돌격해 들어가면서 화포를 쏘아 50여 척을 불사르니 적이 마침내 도망하였다. 선수 32권 31년 11월 1일 두 번째 기사.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서 적이 구원병을 패퇴시키고 전사하다. 유정이 순천의 적경을 다시 공격하고 통제사 이순신이 수군을 거느리고 그들의 구원병을 크게 패퇴시켰는데 순신은 그 전투에서 전사하였다. 이때의 행장이 순천 외교에다 성을 쌓고 굳게 지키면서 물러가지 않자 유정이 다시 진공하고 순신은 진인과 해구를 막고 압박하였다. 행장이 사천의 적심한 도노에게 후원을 요청하니 도노가 바닷길로 와서 구원함으로 순신이 진격하여 대파하였는데 적선 200여 척을 불태웠고 죽이고 노획한 것이 무수하였다. 남해 경계까지 추격해
순신이 몸시석을 무릅쓰고 힘껏 싸우다 날아온 단환의 가슴을 맞았다. 좌우가 부축하여 장막 속으로 들어가니 순신이 말하기를 싸움이 지금 한창 급하니 조심하여 내가 죽었다는 말을 하지 말라 하고 말을 마치자 절명하였다. 순신이 형의 아들인 이완이 그의 죽음을 숨기고 순신이 명령으로 더욱 급하게 싸움을 독려하니 군중에서는 알지 못하였다. 진인이 탄 배가 적에게 포위되자 완은 그의 군사를 지휘해 구원하니 적이 흩어져 갔다. 진인이 순신에게 사람을 보내 자기를 구해준 것을 살해하다. 비로소 그의 죽음을 듣고는 놀라 의자에서 떨어져 가슴을 치며 크게 통곡하였고 우리 군사와 중국 군사들이 순신이 죽음을 듣고는 병영마다 통곡하였다. 그의 운구 행렬이 이르는 곳마다 백성들이 모두 제사를 지내고 수레를 붙잡고 울어 수레가 앞으로 나갈 수가 없었다. 조정에서 우의정을 추중했고 바닷가 사람들이 자진하여 사울을 짓고 중민사라 불렀다. 선수 38권 37년 6월 6일 두 번째 기사. 신축년의 공훈을 3등급으로 정하고 정회의 공훈의 주청사도 넣을 것을 정하다. 빈청에서 원운과 대신이 아뢰기를 신축년의 공훈을 결정할 때 호종과 정회로 공신들을 나누어 두 가지로 했는데 이민년 가을에 이르러 비로소 함께 놓고 나자는 의견이 있어 즉시 아뢰어 개정하였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관이 또 나누어 녹공할 것을 청하니 그중에 삭제할 자가 27인인데 추록한 정운 등도 당연히 아울러 삭제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정회무장으로 남는 사람은 단지 이순신, 권율원균, 고원백인의 사람뿐입니다. 권응수는 영천수복의 궁이 있었고 수전에서의 이역기와 행주의 조경은 승첩의 궁이 있었고 진주의 김수민 이광학과 연안의 이정암은 모두 성을 온전히 지킨 궁이 있었는데 모두 삭제당하였으니 훗날 무장들이 해이해질까 걱정스럽습니다. 임진년 초기의 신점이 옥하관에 있다가 외변을 듣고는 울부짖으며 청병하였는데 그 뒤 많은 중국군이 나온 것은 모두 신점의 힘입니다. 그런데 유독 녹훈에 참여하지 못하였으니 이 몇 사람은 마땅히 함께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 가지 공신이 당초에는 그 숫자가 매우 많았기 때문에 4등급으로 나누었으나 이제는 이미 명호를 나누었으니 따라서 3등급으로 나누어 정하고 아울러 군량을 주청하러 갔던 사신들도 정회의 공훈에 옮겨 기록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그 뒤에 호종은 호성으로 정회는 선무로 고쳤다. 선수 38권 37년 6월 25일 한 번째 기사. 공신을 3등급으로 나누어 대대적으로 봉하다. 공신을 대대적으로 봉하였다. 서울서부터 의주까지 시종 어가를 모신 사람을 호성 공신으로 삼고 외적을 정벌한 제장들과 군량을 주청하러 간 사신들을 선무 공신으로 삼고 이몽하게 난을 토벌한 자를 청난 공신으로 삼아 모두 3등급으로 나누고 차등 있게 봉호를 내렸다. 호성 공신 1등에는 이항복 정권수, 2등에 신성군 이유정원군 이부 2분이 원종대왕이다. 이원익 윤두수 심우승 이호민 윤근수 유성룡 김응남 이산보 유군 이중원 홍진 이괴규 영경 이유징 박동량 심대 박승원 정희번 이광장 최흥원 심충겸 윤자신 한현 해풍군 이기순 이군 이경원 술령군 이경검 신저반왕 구성 3등의 정탁 이현국 유희림 이유중 임발령 기우복 최응숙 최빈 여장방 이응순 절신정 이수곤 송강 고이 강인 김기문 최언순 민희건 허준 이열록 김응수 오치훈 김봉 김양보 안원봉 박충경 이무 김응창 정한계 박춘성 김희정 김수원 신응서 신대용 김세신 조기수 이공기 양자검 백응범 최윤영 김준 영정대길 김계한 박몽주 이사공 유조생 양순민 경종지 최세준 홍택 이춘국 전용 이일영 오연 등 총 86인이요 4시 24인 마에 6인 의관 2인 별좌 살 2인이다. 선무 공신은 1등에 이순신 곤율원균 2등의 신점권 응수 김시민 이정암이었기 3등의 정기원 권협 유중원 고원백 이광학 조경 권준 이순신 기효군 이율룡 등 총 18인이다. 청난 공신은 1등의 홍가신 2등의 박명현 최호 3등의 신경행 임득이 등 모두 5인이다. 호성 공신 1등은 충근 정량갈 성효자렵 측의 호를 내리고 2등은 갈성 두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효자렵책에 넉자를 줄였다. 선무공신 1등은 효 총장이 저기 협력에 호를 내리고 2등은 저기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협력 2자를 줄였다. 청난공신 1등은 분충출 계엄모 저기에 호를 내리고 2등은 함모 2자를 줄이고 3등은 또 저기 2자를 줄였다. 광해 97권 7년 11월 18일 두 번째 기사. 이대원 이순신 원균 등을 충신 대열에 수록할 것인지 의논하게 하다. 전교하기를 김천일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한다면 이대원 이순신 원균 이억기 최호 이봉남 이면 등처럼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런 사람들은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여 아뢰라. 하고 또 전교하기를 이전의 바른 대신과 대제학 이 함께 의논하여 감정한 다음 사용하라. 하였다. 광해 97권 7년 11월 23일 네 번째 기사. 전부사 첨사 정발을 충신 대열에 수록하게 하다. 찬집청이 아뢰기를 김천일 등을 충신의 대열에 수록하라는 하교가 있었는데 이대원 이순신 원균 이억기 최호 이봉남 이면 등 나라를 위해 죽은 사람들을 어찌 수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이 사람들을 자세히 의논해 결정하라. 고분부하셨습니다. 이상 7인들의 사적을 저번 정기원 등의 예에 따라 예조로 하여금 속히 조사한 다음 입계하여 결정지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 첨사 정발은 송성현과 함께 외적에게 죽었으니 또한 예조로 하여금 사실을 조사하여 수록하게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호한다고 전교하였다. 광해 179권 14년 7월 22일 네 번째 기사. 비변사가 수군에서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 갖추기를 청하자 허락하다. 비변사가 하교로 인하여 아뢰기를 옛날 임직년과 정유년 사이에 이순신은 기이한 꾀를 내어 외적을 막으면서 바다를 방위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하였습니다. 그러니 한결같이 순신이 외적을 방어하던 법식에 따라 거북선을 만들고 기계를 갖출 일을 전라 좌수사와 우수사에게 명백하게 지시하여 보내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아른 대로 하라. 빨리 순신이 거북선을 만들며 무기를 수리하고 사졸들을 훈련시켜 착실히 변란에 대비하기를 한결같이 순신이 한 것과 같이 하도록 각별히 말해보내라. 하였다. 인조 7권 2년 11월 17일 다섯 번째 기사. 이완 신명세 등을 인견하고 모도독을 대우하는 문제 등을 의논하다. 주관을 인견하다. 상위 의주 부윤 이완과 공주 참판 신명세를 인견하였다. 이르기를 이러한 일은 묘당이 의논하여 처리하기에 달렸다. 저적들은 꾀가 많아 간첩 활동을 잘하니 경은 주의를 기울여 밝게 살펴야 한다. 그리고 도독이 반드시 들어주기 어려운 청을 할 것인데 그대로 따라서는 안 돼. 고 깊이 생각해서 잘 처리해야 한다. 하자 이완이 아뢰기를 신이 생각에는 들어줄 만하면 들어주고 안 될 일은 들어주지 않으면 그만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반드시 먼저 한심을 산 다음에야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주선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상국인을 대우할 때만 그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도 마땅히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다. 이순신이 중국 장수와 함께 일을 할 적에도 그들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중국 사람들을 부릴 수 있었던 것이다. 하였다. 정경세가 아뢰기를 이순신은 중국 사람들을 잘 대우하였는데 호교할 때도 매우 성대하게 했으므로 중국 사람들이 이순신을 이하라고 불렀다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대하게 호교해 준 것은 다만 여사에 불과했다. 죽은 뒤에 중국 사람들 역시 통곡을 하였는데 이는 필시 그들의 환심을 얻었기 때문이 그렇게 된 것이다. 하였다. 인조 17권 5년 11월 30일 한 번째 기사. 둔전을 설치하는 문제를 논의하다. 비국이 아뢰기를 제신이 여러 곳에 둔전 설치할 것을 청하였는데
만약 전례대로 관리자를 차송한다면 끼치는 폐단은 필시 많고 이익은 없을 것입니다. 일찍이 들으니 고수신 이순신이 수사로 있을 때 여러 섬에다 둔전을 널리 설치하였는데 이 섬들은 모두 방수하는 곳이어서 입방하는 군사들이 대대적으로 농사를 짓되 경작과 수비 또는 망을 보는 것도 모두 군사들을 이용하였으므로 백성들에게는 털끝만큼도 폐해는 없으면서 소득이 매우 많았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사람들이 선책이라 말한답니다. 이제 둔전을 설치한 전라도 해변도 우수사로 하여금 관리하게 하고자 하는데 이응수는 나이가 노쇠할 뿐만 아니라 재주도 없어 이 사람에게 맡길 수가 없습니다. 전병사 유림은 원래 부지런하다고 소문난 사람이니 해조로 하여금 차송하여 겨울 이전에 때 맞춰 요리하게 하되 이순신의 고사에 의하여 시행하게 하는 것이 합당할 듯합니다. 하니 답하기를 농사짓는 일을 수사에게 책임지우는 것이 옳은지 모르겠고 또 이 둔전은 반드시 해만 있고 이익은 없을 듯하니 서서히 의논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인조 21권 7년 9월 26일 두 번째 기사. 통영의 둔전에 대해 논하다. 통제사 구경이 통영의 둔전에 대해 예전대로 극복해 주어서 둔전군을 잘 보살피도록 청하였는데 호조가 복귀하기를 통영의 둔전은 처음에 군량이 모자랐기 때문에 공한지에만 설치하였는데 그 뒤 연해에까지 점점 파급되었고 내지에도 퍼지게 되었으므로 그 폐단이 한이 없습니다. 원전을 경작하는 자들이 둔소에 투입하여 면세받는 발판을 삼아서 소위 둔전이라는 것이 없는 데가 없으니 수입이 날로 줄어들고 민역이 균등하지 못한 것은 전적으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변통하지 않을 경우 앞으로 그 폐해를 구제하기 어려울 것이니 이순신이 둔전을 설치한 뜻에 따라 연해와 조금 가까운 지역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기타 먼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둔전을 적당히 헤아려 혁파하소서 하니 상이 답하기를 먼 지역에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혁파하지 말라. 둔전군에 대해서는 해당 고을로 하여금 잘 보살피게 하라 하였다. 인조 24권 9년 4월 16일 세 번째 기사. 불차탁용의 법과 무인에 관한 일 등을 논하다. 주강의 서전을 강하였다. 강이 끝나자 김시양이 아뢰기를 선왕조에는 불차탁용하는 법이 있었으니 이순신 이광학 등이 모두 이렇게 선발되었습니다. 요즘도 비국이 적임자를 정선하면 전조는 이 사람을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 법이 가장 좋긴 하다마는 정밀하게 가려 뽑지 못할까 염려된다. 그리고 옛적에는 무예에 종사하는 사람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니 어째서인가? 하였다. 인조 39권 17년 7월 14일 한 번째 기사. 청나라와 관계를 끊는 것에 대해 비국탕상과 논의하다. 상이 비국탕상을 인견하였다. 명길이 아뢰기를 경기수사로 하여금 거북선을 제조하여 시험해보도록 하려고 하는데 이것은 이순신 이창제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른 대로 시행하라 하였다. 인조 39권 17년 7월 23일 네 번째 기사. 비국탕상을 인견하여 농사와 인재 선발 문제 등을 논의하다. 상이 비국탕상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인재가 없는 것은 작은 일이 아니다. 송고종의 중흥은 오로지 인재에 힘입은 것이었다. 감사와 병사를 모름지기 적합한 사람을 얻어 맡긴 뒤에라야 큰일을 할 수가 있는데 항상 사람이 없어서 걱정이다. 일찍이 선조조에는 상신 노수신이 권율 이순신을 천거하여 장수로 삼았는데 이 또한 사람을 알아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큰 인재는 반드시 정교 관원 가운데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니 한신에게서 또한 볼 수 있다. 만일 재지와 용모가 영리한 것으로 취할 뿐이라면 반드시 저처럼 큰일을 해내지는 못했을 것이다. 하였다. 인조 43권 20년 5월 13일 한 번째 기사. 고경명 이순신 종원에게
증시하는 것 등에 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고 이르기를 공조판서 윤휘가 아뢰기를 증시하는 전례는 예로부터 있는 것인데 고경명 이순신 조헌 등은 아직도 증시를 받지 못했으니 이는 진실로 흠전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예조로 하여금 부미하여 조처하게 하라 하였다. 효종 6권 2년 6월 6일 세 번째 기사. 부사과 민종증이 왕도 외직 임용 언로의 확대 기강 확립에 대해 아뢰다. 부사과 민종증이 상소하기를 옛날 전국시대 유협, 서한의 순리, 삼국의 장사, 이 당의 문제는 어찌 천운에 의해 어느 한 시대에 우연하게 배출된 것이었겠습니까? 각기 그 시대에 숭상한 것에 따라 사람들이 다 스스로 힘을 다한 것일 뿐입니다. 임금은 풍화를 좌우할 만한 권한을 잡고 있으니 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무엇을 이루지 못하겠습니까? 오직 취사와 배양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재주가 있는 사람은 어지러운 세상을 만나면 장수 노릇을 잘하고 태평한 세상을 만나면 재상 노릇을 잘하는 등 자신이 만난 경우에 따라 적응하지 못하는 바가 없지만 만약 때를 만나지 못하면 그저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선조조의 인재로 말한다면 이항복, 이덕형, 이원익, 유성룡과 같은 신하들은 문장가로 이름났을 뿐이니 이들로서 위급한 난리를 안정시키고 중흥에 공을 세울 수 있다고 말하는 자가 있으면 온 나라 사람이 모두 그렇지 않다고 여기다가 그들이 큰 공로를 세운 다음에야 비로소 그 재주와 공이 한나라의 등과 마원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순신의 경우는 본디 미관 말직이었고 권율은 명망이 없었으니 혹시 때를 만나지 못하고 하급 관직에서 늙어 죽었더라면 사람들은 그들 이 뛰어난 재주를 지닌 줄을 몰라 오늘날 그 이름이 소멸된 지 오래되었을 것입니다. 지금 세상에 또 얼마나 많은 권율과 이순신 같은 인재가 늙어 죽어가고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신의 생각에는 비록 그 재주를 지녔더라도 관직으로 시험해보지 않으면 또한 그런 사람을 얻을 수 없다고 봅니다. 효종 11권 4년 7월 2일 두 번째 기사. 영중주부사 이경려가 올린 재변을 이겨내는데 힘써야 할 21항의 상차문. 영중주부사 이경려가 상차하기를 이순신이 한산에서 이기고 권율이 행주에서 이긴 그 공로는 중흥을 연 것이었는데 도그때의 논공은 한 자급을 올렸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한 번 군기를 장만하거나 한 번 도둑을 잡은 공도 다 금옥으로 자급을 곧바로 올려주면서도 망설이지 않고 선치한 수령은 첫째라 일컬어져도 의복만을 줄 뿐이니 극영중을 잃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때에는 현에서 치적이 가장 뛰어난 자는 군수에 초배되고 군수가 성적이 있으면 국영에 입배되었으므로 격려될 뿐만 아니라 또한 인재를 얻을 수도 있었습니다. 효종 11권 4년 8월 23일 두 번째 기사. 자전의 회복을 축하는 풍정을 간략하게 하고 무제 박경지 성익을 서용하라 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상이 이완에게 하문하였다. 이완이 그 쓸만함을 자세히 아뢰니 상이 이르기를 지금 세상이라고 해서 어찌 유독 사람이 없겠는가. 이를테면 이순신도 유성룡의 천거로 발탁되어 마침내 큰 공을 이루었다. 오늘날의 사람들이 반드시 능히 알아보지 못하기 때문일 것이다. 하였다. 효종 18권 8년 6월 7일 한 번째 기사. 고쳐야 할 폐단과 임금의 실정들을 아뢰는 대사헌 민흥형의 상소문. 대사헌 민흥형이 상소하였는데 그 대략의 아뢰기를 저리가 국가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크므로 비록 태평한 때라도 포상하기에 겨를이 없는 것인데 더구나 이어 어려운 때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고신 김상헌 정원, 홍익한 윤지 모달제 등은 의리를 굳게 지키고 굽히지 않아 충절이 늠름하여 우리 조정의 기강이 이들 때문에 부지되었으니 마땅히 정렬을 세워주는 일이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까지 은전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한, 이순신, 김제겁, 김응하, 김준 등의 자손에 이르러서는 마땅히 모두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인데 녹용된 사람이 있다는 것을 듣지 못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뒷사람을 권장할 수 있겠습니까? 또 선조 때 국가에 공훈이 있었던 재상인 이준경, 유성룡, 이원익, 이덕형, 이항복 등의 자손도 마땅히 일체로 등용하여 그들 조부의 노고에 보답해야 할 것입니다. 원하건대 전하께서는 유념하소서. 20권 9년 6월 11일 한 번째 기사. 사냥하는 명은 정제하고 대군의 집에 가 제사 지내는 일을 거행하라 명하다. 상이 대신과 비변사의 여러 신하를 불러보았다. 영돈양보사 김육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현재 절의를 숭상하고 장려하는 은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충신으로 드러나 칭송할 만한 이는 곧 통제사 이순신만한 이가 없는데도 묘소에 아직까지 조그만 표석조차도 없으니 이는 자손들이 미약한 소치입니다. 조정에서 본도로 하여금 세우게 한다면 풍성을 수립하는 도리에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니 상이 따르고 이어서 그 자손들을 등용하도록 명하였다. 효종 21권 10년 윤 3월 28일 두 번째 기사.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우다. 남해의 싸움터에 충무공 이순신의 비를 세웠다. 효종 21권 10년 윤 3월 30일 한 번째 기사. 첨지 중추 심광수가 근래의 제의에 대해 아뢰다. 상이 옥당의 강관을 소대하여 심경을 강하였다. 상이 승지 이경옥에게 이르기를 아침에 이순신의 비문을 보았는데 죽을 힘을 다하여 싸우다가 순절한 일에 이르러서는 눈물이 줄줄 흘러내리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이는 하늘이 우리나라를 중흥시키기 위하여 이런 훌륭한 장수를 탄생시킨 것이다. 순신이 재능은 악비와 같은데 더욱 작은 병력으로 큰 병력을 공격하는 데 능하였다. 그 당시 청정에 간사한 모략에 빠져 잘못되어 견벌을 받기에 이르렀고 드디어 원균의 패배가 있게 되었다. 그러나 그 뒤 순신이 약간의 거북선을 가지고 대적을 격파하였으니 참으로 쉽게 얻을 수 없는 인재이다. 현종 5권 3년 2월 2일 두 번째 기사. 예조가 남해 노량에 이순신을 위해 세운 사후의 에코와 교서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라고 아뢰다. 예조가 아뢰기를 교리 민유 중이 지난번 경연석상에서 길달하기를 남해 노량은 곧 고통제사 이순신이 순절한 곳입니다. 그런데 옛날에 세웠던 사후가 좁고 퇴락하였으므로 정익이 통제사로 있을 때 새로 개축하였습니다. 따라서 특별히 묘액을 내려 절의를 높이고 후인을 권장하는 발판으로 삼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하자 상께서 이미 해조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셨습니다. 에코와 교소를 예문관으로 하여금 속히 지어 올리게 하소서 하니 따랐다. 현종 7권 4년 10월 5일 한 번째 기사. 관서살의 진율 전용, 세액, 서원 및 사후의 제사 등에 관해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유중이 아뢰기를 남해의 노량은 곧 이순신이 순절한 지역으로서 그곳의 사후에는 이미 일하고 사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듣건대 통영 또한 순신이 처음 개설한 곳이므로 장사들이 일찍 이 사후를 세워 존모하는 정성을 바치고 있다 하니 거듭 사액하는 데에 구애받지 마시고 노량의 예에 따라 충렬의 호를 내려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현종 10권 6년 4월 23일 두 번째 기사. 영상 등과 과거 대상자 선정과 불호에게 하사하는 일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태화, 오의정 허적, 병조 판사 홍중보를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삼가 듣건대 대사관 이경옥이 충신과 유현들의 묘소에 제사 지낼 것을 청했다는데 이순신만 빠졌습니다. 그의 사당이 아산에 있으니 관리를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현종 10권 6년 5월 1일 네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어
김장생 조헌 송성현 이순신에게 제사 지내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령이정 김장생, 충신 증의조 판서 조헌, 증의조 판서 송성현, 증우이정 이순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현종 14권 8년 12월 25일 한 번째 기사. 충신 안홍국에게 높은 관직을 추중하다. 충신 안홍국에게 송지를 가증하라고 명하였다. 나라를 위해 싸우다 죽은 충혈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이 황명통계 및 종신록 만역동정기에 실려 있다. 현종대왕 행장. 국왕의 성은 이씨이고 휘는 연이며 자는 경직이니 효종대왕의 아들이고 인조대왕의 손자이다. 9월 9일에 왕이 건올릉을 참배하였다. 이해 고려조의 여러 왕릉에 화제와 벌채를 금하도록 명하였다. 그리고 남해 노량에 있는 고통제사 이순신의 사당 편액을 하사하였다. 이순신은 선조조의 왜구를 누차 격파하여 충의와 용맹이 가장 드러났고 전쟁터에서 죽은 사람이다. 현계 6권 3년 1월 23일 두 번째 기사. 상이 흥정당에서 신하를 인견하니 이조 참회 유계 등이 진언하다. 상이 흥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교리 민유중이 아뢰기를 남해의 노량은 곧 고통제사 이순신이 전사한 곳입니다. 예전에 있던 사후가 좁고 퇴락하였는데 정익이 통제사가 되어 개수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당의 편액을 저리를 표창하고 후인을 격려하는 바탕으로 삼아야 마땅할 듯한데 아직껏 조정의 은명이 있지 않기에 남방 인사들의 희망이 매우 간절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순신의 저리는 본시 표창함이 당연하니 편액을 내리는 등의 일을 해조에게 거행하도록 하라 하였다. 현계 9권 4년 10월 5일 한 번째 기사. 희정당에 나가 대신들을 인견하고 시정에 대해 논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 및 비국 제신들을 인견하였다. 사간 민유중이 아뢰기를 고통제사 충무궁 이순신 사후로 남해의 노량에 있는 것에는 일찍이 충렬의 액을 이미 내린 바 있으나 지금 듣건대 통영 역시 순신이 창건한 것이기 때문에 장사들이 이미 사후를 건립하여 모시고 있다고 합니다. 노량의 예대로 충렬의 액을 아울러 내리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현계 13권 6년 4월 23일 두 번째 기사. 문무과 정시 응시 자격 노직첩 수여 이순신 사당 제사 등을 의논하다. 영의정 정태화, 오의정 허적, 병조 판사 홍준보를 인견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듣건대 간신히 충심과 유현들의 묘소에 제사 지낼 것을 청했다는데 이순신의 묘도 도내에 있고 그의 사당이 아산에 있으니 일체로 제사를 지내주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현계 13권 6년 5월 1일 두 번째 기사. 예관을 보내 김장생 조헌 송성현 이순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다. 예관을 보내어 유신 증령이정 김장생, 충신 증의조 판서 조헌, 증의조 판서 송성현, 증우이정 이순신에게 제사를 지내게 하였다. 현계 14권 6년 10월 10일 두 번째 기사. 대동수미 양역공안 수포 조적 등의 폐단을 논한 부재학 조복량 등의 상처 부재학 조복량, 은교 이민서, 교리 오두인, 수찬 홍만용 이정 등이 상차하기를 근일의 여러 신하들에게 내린 상전에 대하여 온 나라 사람들이 모두 불가하다고 말합니다. 양사의 논열도 임의다 하였는데 성명께서는 오히려 윤허하지 않으시니 신들은 삼가 의혹을 느낍니다. 신들이 일찍이 듣건대 국조의 열성께서는 상전을 가장 중하게 여겨서 이순신의 한산 대첩과 권율의 행주 대첩에 대해서도 단지 1급만을 더해 주었다고 하는데 지금의 여러 신하들은 단지 한때에 수행했을 뿐입니다. 유직과 약방도 서울에 남아있는 여러 신하들과 일반인데 어찌 그 사이에
구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상을 알맞게 주지 않는 데에서 묻 의심이 발생되는 것이니 거리에 놔두는 말을 돌아보지 아니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양사의 청을 흔쾌히 따르셔서 일제히 환수하소서. 18권 8년 12월 25일 한 번째 기사. 충신 안홍국에게 작지를 가증하라고 명하다. 상이 충신 안홍국에게 작지를 가증하라고 명하였다. 안홍국은 임진, 외란을 당하여 선전관으로서 용만까지 호가하였으며 보성 군수의 제수됨에 이순신이 이끌어 통영 중군을 삼아 주서를 총괄해 다스리게 하였는데 항상 비분강개하여 죽기를 각오하고 앞장섰다. 6월에 위적과 안골포에서 싸워 배 한 척의 군조를 거느리고 수십 척의 위손을 격파하고는 마침내 단환에 맞아 죽으니 당시 이가 43세였다. 그 중의로운 대절이 이순신과 다름이 없었으며 그의 사적이 황명통기 및 종실록 만역동정기에 실려있다. 호남의 기사 임준이 전을 지어 그 일을 기록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그의 아들 안종술이 상소하여 그의 아비가 보상의 은전을 받지 못하였음을 하소연하였다. 이에 상이 대신에게 의논하도록 명하여 이런 명이 있게 된 것이다. 숙종 11권 7년 1월 3일 두 번째 기사. 재반 청사에 관해 논의하다. 명나라와의 의리에 관한 송시열의 수차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민유중이 말하기를 삼남 연회에 각 고을의 전선을 배치한 것은 원래 고제가 아닌데 새로 만들거나 고칠 때 단지 물력만 허비하고 완급에 쓸만한 가망이 없습니다. 시는 연회의 여러 섬 가운데 유해처를 가려서 변장을 더 설치하여 전선을 배치하고 각 고을의 전선은 마땅히 혁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강진에는 고금청산의 두 섬이 있는데 토지가 비옥하고 백성이 많기 때문에 고통제사 이순신과 명장진인이 유둔했던 곳입니다. 고금도는 땅이 크니 첨사를 설치하고 청산도는 조금 작으니 마땅히 만호를 설치하여 각 고을의 전선 두 척씩을 옮겨주어서 능록군 사포수를 모두 섬에 사는 백성으로 충정한다면 연회의 방비가 가장 착실해져서 조정에서도 수군을 나누어주는 폐단이 없어질 것입니다. 두 섬 외에 또 한 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한 곳이 많지만 일시에 같이 거행할 수는 없으니 먼저 두 섬을 시험하여 그 선료를 살펴보고 차례로 설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였는데 이상진이 말하기를 흥양의 나로도가 또 한 진을 설치하기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우선 두 곳을 시험해 보도록 명하였다. 숙종 11권 7년 5월 3일 두 번째 기사. 제2에 따른 방책을 논의하다. 대신과 여러 신하를 인견하고 제1을 없앨 방책을 물으니 김석주가 또 삼남 각 고을의 전선이 물력을 낭비하면서도 마침내 쓸모없는 지경에 귀착된 실상을 극진하게 징계하기를 민유중이 매번 연회의 여러 섬의 각 아문에서 둔진을 설치한 곳에 형편에 따라 진장을 두어 배를 만들게 하고 각 고을에는 다만 해변의 요해처에만 배를 두고 나머지는 모두 혁파하게 하고자 하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전선의 수를 줄이지 않고도 허비하는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였는데 민종증이 말하기를 원균이 전선을 많이 모아 바다에 침몰시키고 달아났으나 이순신이 10여 척으로 적을 격파하였는데 쓰인 배는 또한 모두 위급한 상황에 임하여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장차 마땅한 사람을 얻지 못한다면 배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또한 어디에 쓰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명하여 상의해서 변통하도록 하였다. 17권 12년 4월 11일 두 번째 기사. 서종태가 신여철 9일에 대한 가자의 명을 환수해야 되는 이유를 말하다. 주강에 나아갔다. 집에 서종태가 아뢰기를 가자의 은전도 가볍게 베풀어서는 아니 되거니와 숭품에 승진시켜 제수하는 것은 사체가 더욱 분별되어야 합니다. 어찌 일시의 시해로 인해 은전을 지나치게 베풀어져야겠습니까? 청컨대 신여철 9일에 대한 가자의 명을 환수하소서.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미 전에 규례가 있고
또 특별한 은전에서 나온 것이므로 윤허할 수 없다 하였다. 시도관 이이명 검토관 이윤수 등이 아뢰기를 이순신 곤율의 공도 당시에 가져하는데 지나지 않았으니 조종조의 신중히 선택하는 뜻을 여기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였으나 임금이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 숙종 39권 30년 5월 16일 두 번째 기사. 충청도 유생 서후경이 아산에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 건립을 정하다. 충청도 유생 서후경이 소를 올려 고충무공 이순신을 위하여 아산 땅에 사당을 세우기를 정했으니 이는 이순신이 생장한 고향이고 구묘가 있기 때문이었다. 임금이 해조로 하여금 풍처하게 하였다. 숙종 39권 30년 7월 25일 두 번째 기사. 대신과 비국의 신하를 불러 문형 선발 이완의 정표 등을 의논하다.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이어가 말하기를 충무공 이순신의 조카 이완은 나이 겨우 20의 이순신을 따라 군중에 있었는데 이순신이 매우 제기를 중히 여겼습니다. 이순신이 단언을 맞아 죽음에 이르러서 이완에게 말하기를 나는 지금 죽게 되었으니 너는 내 죽음을 숨기고 제군을 독려하여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라 하였습니다. 이순신이 이미 죽자 이완은 그 말대로 싸움을 독려하여 끝내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계년 반정한 후에 충청 병사로서 의주 부윤에 천거되었는데 과만하여 채임하게 되자 인조께서 서쪽 관문은 이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 라고 하시며 특별히 임임시켰습니다. 정묘호란을 당해서 적들이 방비가 없음을 틈타 앞문을 따라 몰래 들어와 문조를 때려 죽이니 성이 마침내 함락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완은 급히 군사를 모아 밤새도록 힘껏 싸웠는데 강홍립이 그를 보내 만나기를 요구하자 이완이 노하여 꾸짖기를 나는 이미 죽기로 결심하였는데 어찌 오랑캐의 얼굴을 보겠는가 하고 싸움을 더욱 독려하였으나 중가부적으로 연달아 적을 쏘아 무지가 상에 끊어지게 되니 이완이 탄식하기를 하늘이 나를 죽이는구나 하고 마침내 죽었습니다. 감사 김기종이 그 일을 조정에 보고하자 인조께서 병조 판서를 추중하고 지지하기를 명하였으나 아직껏 정표하는 온전히 지체되고 있으니 특별히 정려를 명하시면 거의 격려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모두 그대로 따랐다. 숙종 45권 33년 2월 6일 다섯 번째 기사. 이순신 을지문덕 등의 사후에 호를 내리다. 충청도 아산의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에 현충이란 호를 내리고 평안도 안주의 고구려 대신 을지문덕 영중주부사 최윤덕 영의정 문충 공의원이 대사헌 김덕함을 아울러 사후에 향사하게 하고 청천호를 내렸다. 숙종 49권 36년 12월 17일 두 번째 기사. 전라도 고금도의 관왕묘에 진인과 이순신을 향사하는 이를 논의하다. 예조에서 아뢰기를 지난 가을에 대신들이 전라도 고금도의 진인 도덕과 충무공 이순신의 사후에 사역하는 일을 진달하여 윤허받았는데 나중에 듣건대 진 도덕은 관왕묘를 창건하였고 그 후에 진 도덕과 이순신을 동무에 추향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관왕묘와 지세가 너무 가까워서 담장으로 경계를 고백할 수가 없으니 지금 만약 사역한다면 곧 관묘에 에코이어야 합니다. 관왕은 마땅히 지존으로 더불어 뜰을 나누어 대등한 예절을 갖추어야 할 사람이니 그 묘의 사역함은 마땅하지 못합니다. 진도덕 또한 중국의 사명을 받들었던 장수이므로 우리 조정에서 신하로 예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순신과 함께 향사하고 지지하는 것은 방해됨이 많으니 청컨대 대신들에게 의논하소서 하고 판부사 이유는 말하기를 만약 선무사 무열사의 예를 쓴다면 단지 관묘의 아름다운 칭호를 게시하고 또 선액이라는 두 글자를 빼는 것이 마땅할 듯하며 제례 또한 선무사의 의식에 의거해야 합니다. 이순신에 이르러서는 이미 도덕과 한실에 병향하였으니 소중하게 여기는 뜻이 있습니다. 또 충성과 노고가 특이하여 물을 숭배하여 보답하는 데 관계된 은자는 상격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으니 관원을 차견하여 제사를 지낼 즈음에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이
아마도 국체에 손상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좌의정 서종태는 말하기를 새로운 묘는 따로 세운 것이 아니고 무에서 향사하는 것이라면 한 묘 안에서 무의 편액을 걸어두는 것은 일이 매우 불편할 것이니 단지 관왕묘에만 큰 것을 걸어 일컫게 함이 마땅합니다. 제례에 이르러서는 도독의 제식에는 향 및 축사를 내리는 것과 관원과 집사를 무열사 선무사에 의하여 준행함이 마땅합니다. 이순신은 우리나라 사람의 사역한 사원에 평소 향사할 때에 본래 조정에서 관원을 보낸 규례가 없으니 단지 다른 사묘의 예에 의거하여 유생교생으로 하여금 거행하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비록 한실 안에 있다 하더라도 이는 후함과 박함의 차이가 있는 데에서 나온 소치이니 아마도 방해됨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오의정 김창집은 말하기를 만약 아름다운 칭호를 하여 두 묘의 뜻을 포괄하게 하려면 관묘의 편액을 내리면서 사익 두 글자를 빼버려도 그 뜻에 해로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순신이 비록 우리나라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첨사로 하여금 일체로 거행하게 하는 것도 무방할 듯합니다. 하고 판부사 이이명은 말하기를 기자의 예를 관묘에 준용함이 거의 옳을 것이요 도독의 지위는 석성 이야송 등 여러 공의 반열에 참여할 수 있으므로 묘를 일컬어 편액을 거는 것은 근거할 바가 없지 않으나 단지 선액이라 일컬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문묘에도 우리나라의 선현들을 많이 종양하였는데 봄 가을에 석전에 관원을 착연하여 제사를 지내는 것은 대개 그 소중함이 성묘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품 이상의 무신으로 조용되었다가 졸하였을 경우 조정에서 또한 오히려 관원을 보내어 지지하는데 이순신의 공로는 국조 이래로 없던 것이었으니 비록 사묘에서 거행하는 향사라 하더라도 해마다 2번 관원을 보내는 것이 숭배하여 보은하는 도리에 지나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니 좌상의 의논을 쓰도록 명하였다. 예조에서 또 아뢰기를 경중에서는 관왕묘의 제1을 경칩과 상강을 쓰니 봄 가을에 각각이 날로 설행한다는 뜻을 또한 지휘하소서. 그리고 찬품은 한결같이 선무사의 규례에 의거할 것이며 향이 충무는 경중에서 내려보냄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비록 성묘의 규례로 말하더라도 동무와 사무에 따로 충문을 구하는 일은 없었으니 관묘의 충문 말단에 진도독과 이순신을 배식한다는 뜻을 첨입하는 것이 마땅할 듯합니다. 하니 임금이 그대로 따랐다. 50권 37년 3월 20일 두 번째 기사. 이봉상 이만성 이진검 이재 권첨 등에게 관직을 제소하다. 당초에 임금이 명하여 무신 당상 가운데서 승지를 의망하여 뽑게 하라고 명하였는데 이에 이르러 이조 판서 이돈이 좌의와 난관이 구비되기를 잠시 기다려 널리 물어서 택의하기를 청하였다. 임금이 즉시 비의하라고 명하여 금군장 이봉상을 승주로 삼으니 이봉상은 곧 충무궁 이순신의 후손이다. 이만성을 이조 참판으로, 이진검을 교리로, 이재를 부교리로, 권첨을 부수찬으로, 윤행교를 충청도 관찰사로, 양성규를 헌납으로, 윤지인을 대사헌으로 삼았다. 숙종 59권 43년 3월 8일 네 번째 기사. 임금이 충청 감사와 도내 수령을 소견하다. 임금이 충청 감사 윤헌주와 차원으로 와서 기다리는 도내의 수령을 소견하였다. 임금이 또 이병상에게 묻기를 지난번 대학생들이 선장의 종사를 정한 상소에 대한 비답에서 이미 온천에 가서 취재하려는 뜻을 보였는데 어찌하여 거행하지 않는가? 하였는데 이병상이 대답하기를 이것은 곧 거행할 것입니다마는 선조에서 거둥하셨을 때의 선정신 송준길의 청에 따라 고판서 김정과 사절신, 조헌 송성현과 고참찬 송인수와 고통제사 이순신의 무덤에 취재하였으니 지금도 전례에 따라 사제하고 송준길의 무덤에도 취재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마찬가지로 사제하라고 명하였다. 숙종 59권 43년 3월 12일 두 번째 기사. 김장생 김집 등의 무덤에 유죄하다. 승지를 보내어 문원공 김장생 문경공 김집 문정공 송준길의 무덤에 유죄하고 예조의 난관을 보내어 이순신 송인수 김정 송성현 이규의 무덤에 제사하게 하였다. 숙종 63권 45년 4월 30일 두 번째 기사.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제신들을 인접하여 금위형 혁파 등을 논의하다.
세자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제신들을 인접하였다. 이조판서 권상류가 말하기를 일찍이 순무사가 되어 친히 고금도와 방답진을 살펴보았는데 가장 정로의 요충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고금도는 곧 이순신이 승첩한 지역이므로 특별히 두 척의 전선을 설치하였으니 뜻한 바가 있었던 것입니다. 갈두진은 근처에 이미 난갈두가 있으므로 비록 진을 설치하지 않더라도 무방할 듯 애초에 설치하면서 모든 일이 소홀하여 마침내 모양을 이루기 어려웠으니 이를 협파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러나 이한조황 또한 마땅히 도신과 수신에게 물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니 세자가 모두 옳게 여겼다. 숙종대왕 행장 김효년의 김응하와 이순신의 자손으로 입조한 자를 수령 으로 자송하고 그 제사를 폐하지 않도록 하라고 명하였다. 숙보 19권 14년 6월 14일 한 번째 기사. 이조판서 박세채가 올린 시무 12조 이조판서 박세채가 사직서를 올리고 덧붙여서 올린 책자의 시무 12조를 논하였다. 수전을 익혀야 한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진년 정유년의 사변에 왜군이 이미 전국력을 기울여 침범에 들어와서 무인지경에 들어오듯 하였으나 다만 해로에서는 이순신의 한판 싸움으로 인하여 마침내 감히 돛을 올리고 북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용만의 명령이 호남에 통하여 창의한 여러 장수들이 오랫동안 강도를 보전하였던 것이니 이로부터 통제영을 설치하여 주사를 거느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또 배선이 있었고 군사는 원망하여 한갓 거짓으로 꾸민 장부만 가지고 있으니 비록 봄 가을로 물에서 조련한다고 하나 또한 매우 지리멸렬해졌습니다. 지금 마땅히 모두 주사의 법에 의하여 자주 연습을 더하게 하되 바람과 파도가 지극히 험한 즈음에 능히 진퇴출몰의 묘를 다하게 한다면 조만간 위급할 때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전함을 갖춘다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가에서 여러 섬의 선제를 많이 양성시키지만은 관리에 소모하는 것이 이미 많고 게다가 용공본부들로서 한갓 옛 제도만 따르니 이순신이 별도로 거북선 구선을 창안하여 기이한 승리로 결정한 것과 같지 아니합니다. 지금 마땅히 연해 여러 고을에 나아가서 전선이 있는 곳에는 참작해 더 만들게 하되 단단하고 편리하게 하고 또 바다 일에 익숙한 자를 찾아내어 제를 쓰고 기계를 내게 하여 한 가지 격식에 구애하지 않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영조 7권 1년 8월 16일 두 번째 기사. 김창집 이명 조태채, 이건명 등의 서원 건립을 허락하다. 중헌공 김창집 중문공 이명 충민공 이건명 충익공 조태채의 서원을 명하여 세우게 하였다. 처음에 유생 윤내성 등이 상소하여 서원을 세울 것을 청하니 대신에게 의논하여 품처할 것을 명하였다. 이때에 이르러 좌의정 민진원이 아뢰기를 사대신을 합향하는 것은 비록 숭보의 도리에는 합당하나 사당을 세우는 것은 폐단이 있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고상신 김창집은 거제도에서 체포되었다가 성주에서 사사를 받았으며 거제도나 성주에는 모두 선정신 송시열의 서원과 영당이 있으니 김창집은 여기에 배항시키고 이명은 남해의 충무공 이순신의 사당이 있으니 사적은 비록 다르지만은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 합향시키고 조태채는 진도에 일찍이 귀양 갔었던 여러 한인의 서원이 있으니 또한 여기에 합향시키며 이건명은 흥양에서 죽었고 흥양엔 전망한 무장 두 사람의 사당이 있어 쌍중사라고 하는데 이 사람도 또한 나라를 위하여 죽은 것은 같으니 여기에다 합향시키고 다시 에코를 내리게 되면 이미 조두의 재앙이 있게 되므로 또한 분잡하고 떠들썩한 폐단은 없을 것입니다. 하니 영조 8권 1년 12월 15일 한 번째 기사. 의종의 어필을 보고 충렬사 삼중사 충무공사에 사제하게 하다. 임금이 몸소 경소전에 망제를 행하고 충렬사 삼중사 충무공사에 사제하라고 명하였다. 임금이 의종의 어필을 가져와서 보고 드디어 하교하기를 어제 승정원에서 숭정 황제의 어필에 대하여 화양동 환장암에 무본을 올린 것을 보
고감기하여 눈물이 흐르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명나라가 제조하여 준 은혜는 실로 우리 동방에서는 세상이 끝날 때까지 추모할 일인데 해가 오래되고 인심은 익숙하여져서 존주하는 한 가지의 일을 거의 서로가 잊게 되었으니 만약 우리의 성조나 성국께서 대의를 후세에 펴지 않으셨다면 우리 동방의 사람이 어찌 존주의 의리를 알았겠는가. 그 양조의 뜻을 본받는 데 있어 마땅히 격려하고 권장하는 일이 있어야 하니 남한 산성의 충렬사의 관원을 보내어 사제하고 강화도의 구원일 강유빙 황선신, 쇠신이 순절한 것에는 감탄하여 칭찬함을 견딜 수 없으니 똑같이 제할 것이며 충무공사에도 또한 본도로 하여금 지지하게 하라 하였다. 영조 16권 4년 3월 15일 6번째 기사. 이인좌 등 적이 청주성을 함락시키다. 적이 청주성을 함락시키니 절도사 이봉상과 토포사 남연년이 죽었다. 처음에 적권서봉 등이 양성에서 군사를 모아 청주의 적괴 이인좌와 더불어 군사 합치기를 약속하고는 청주 경내로 몰래 들어와 거짓으로 행상하여 장례를 지낸다고 하면서 상여에다 병기를 실어다 고을 성읍 숲속에다 몰래 숨겨놓았다. 이에 앞서 성안의 민가에서 술을 빚으니 청주 가까운 고을 민간에 적이 이르렀다는 말이 무성했다. 병사 이봉상을 보고 말한 자가 있었으나 이봉상이 믿지 않고 설비를 하지 않으니 성안의 장리로서 적에게 호응하는 자가 많았다. 이날 밤에 이르러 적이 이봉상이 깊이 잠든 틈을 타 큰 소리로 외치며 영부로 돌입하니 영기 원례 및 이봉상이 친하게 지내고 믿던 비장 양덕부가 문을 열어 끌어들였다. 이봉상이 창황하게 침상머리에 칼을 찾았으나 찾지 못하자 적이 끌어내 칼로 위협했다. 이봉상이 크게 꾸짖기를 너는 충무공 집안에 중의가 서로 전해져 오고 있음을 듣지 못했느냐. 왜 나를 어서 죽이자 하느냐 하고 크게 3번 외치니 드디어 죽였다. 군관 홍임이 변을 듣고는 돌입하여 이봉상 위에 엎드리며 말하기를 내가 진짜 절도사다 하니 적이 끌어내어 항복하라 협박했으나 그는 끊임없이 욕을 퍼부었다. 이인좌가 탄복하면서 말하기를 이는 충신이다. 죽이고 싶지 않지만 나를 죽일까 염려되기 때문에 죽인다. 그러나 일이 성사된 후 너의 후손을 누경하겠다 하였다. 홍임이 다시 꾸짖기를 나에게는 본디 아들이 없지만 있다 하더라도 어찌 너 같은 역적에게 등용되겠느냐 하고는 드디어 죽었다. 이봉상은 충무공 이순신의 후손으로 임금이 그 충성을 가성히 여겨 좌천성을 추중했다. 시호는 충민이며 청주에 사당을 세우고 표충사라 사호했다. 남연년에게는 좌천성을 추중했는데 시호는 충장이다. 홍임에게는 호조 참판을 추중하였고 그 마을에 정표하였다. 영조 29권 7년 2월 9일 3번째 기사. 아산 유학 변세고 등이 고충신 이봉상을 이순신의 묘에 추배할 것을 상소하다. 충청도 아산의 유학 변세고 등이 상소하여 청하기를 고충신 이봉상을 그의 할아비 충무공 이순신의 묘에 추배하여 조정에서 표충하는 뜻을 보여주소서 하니 임금이 해조에 명하여 복귀하게 하였다. 영조 39권 10년 9월 1일 6번째 기사. 특진관 이삼이여 전의 술령기를 홍색으로 바꿀 것을 아뢰다. 주강에 나아갔다. 특진관 이삼이 아뢰기를 술령기는 모두가 청색입니다. 신이 일찍이 통영에서 홍대단 연기가 있음을 보았는데 이는 임직년의 명나라 장수가 충무공과 더불어 독전할 때에 사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오전의 술령기는 각 군문의 술령기와 빛깔이 같으므로 분별할 수가 없으니 이제 만약 홍색으로 바꾼다면 상하를 분별하는 도리가 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병판 및 다른 장신과 더불어 서로 의논하여 다시 품달하라고 명하였는데 그 후에 오전의 술령기는 마침내 홍색으로 바꾸었다. 영조 40권 11년 1월 20일 한 번째 기사. 형조 판서 장봉익이 전선과 거북선 개조에 대한 것을 아뢰다.
임금이 대신과 비국탕상을 인견하였다. 또 아뢰기를 어제 내 시사에서 합격하지 못한 자에게 특별히 급제를 내려주라고 명하였는데 어찌 충신의 후 구성 나그네 구석구석 여행 낭독 글 읽어주는 고지혜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